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선생님 김은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화면 녹화로 진행할 거라서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문제풀이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륙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대륙이동의 증거가 있었죠? 첫 번째는 해안선의 모습과 산맥 분포가 일치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메소사우루스나 글로소프테리스, 말도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 연결돼 있다. 뭐가 분포가 돼 있다? 화석 분포가 증거가 된다. 또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이런 거에 빙하 이동 흔적이 있더라. 열대나 온대지방에도 빙하 이동 흔적이 있는 이유는 남극으로 모였다가 이렇게 퍼졌구나 해서 빙하 이동 흔적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대륙 이동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서로 붙어있던 대륙이 갈라지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이 분포하게 되었다는 학설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맞아 얘들아. 뭐라 그러냐면 대륙 이동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륙 이동설. 그래서 대륙 이동설 얘기하면서 대륙 이동의 증거를 얘기를 했죠. 백인어는 근데 대륙 이동이 왜 일어나는지는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다음 사람들이 설명을 했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설명했다 했지? 판을 얘기로 했죠. 그래서 판의 구조와 분포가 있습니다. 판은요, 뭐냐면 어디와 맨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디와 맨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이죠? 그렇죠. 지각과 맨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입니다. 그래서 판의 이동으로 대륙이 함께 이동하며 지구의 겉부분은 여러 가지 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판에도 종류가 있다 했죠.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은 우리가 뭐라 그러지? 대륙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은 해양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쨌든 지각일 거고, 그 다음에 지각과 맨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건 우리가 뭐라 그러죠? 판이고, 그 다음에 깊이 35km에서 약 2,900km까지 쭉쭉 내려있는 그 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맨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판이 이러면 우리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래요. 자, 방출된 에너지의 양으로 나타낸 지진의 세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진의 세기를 측정하는 단위라고 해야 하나요? 지진의 세기를 표현하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규모, 하나는 진도. 근데 방출된 에너지의 양으로 나타낸 지진의 세기를 우리가 규모라고 얘기를 하니까 디귿이고, 어느 지점에서 지진의 느낀 정도나 피해 정도로 나타낸 지진의 세기를 우리는 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화산대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구글어스로 보여줬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지각과 맨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렇죠. 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 이거는 화산대. 우리 화산대는 무슨 모양? 긴 띠 모양이 으로 보인다. 얘는 진도, 얘는 규모.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를 좀 더 볼까요? 화산활동이란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지진은요,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기준으로 나타낸 지진의 세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규모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진을 느낀 정도나 건물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나타낸 지진의 세기를 진도라고 얘기를 했죠. 자, 3번.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 특징은 대체로 무슨 모양으로 분포를 하죠? 띠 모양으로 분포를 하고, 어디와 거의 일치한다?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해서 선생님이 구글어스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해보셨나요? 이거 되게 재밌었을 텐데. 그래서 판의 경계와 지진대와 지진이 일어난 곳과 화산 폭발한 곳의 일치성을 봤더니 이게 비슷비슷하더라. 거의 일치하더라. 그래서 판의 경계와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풀었던 답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넘어갈게요.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짚고가기를 풀어볼게요. 먼저 지구계 구성 요소 중 뭐는 지표와 내부로 이루어져 있다 했어요. 여러분, 지구계 구성 요소 우리가 많이 봤어요. 한번 해볼까? 지구계 구성 요소, 지구계란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집합 이렇게 배웠는데 첫 번째 기권, 그 다음에 직권, 그리고 수권, 기억나시죠? 5개, 생물권, 그리고 외권이 있었습니다. 기권은 지구를 구성하는 기체, 그 다음에 직권은 지표와 지구 내부, 수권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물, 생물권은 살고 있는 생물, 그리고 외권은 기권 밖 우주 환경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지구계 구성 요소 중 지표와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는 건 그렇죠, 여러분. 직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계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구조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뭐예요? 지구 내부 구조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 우리가 직권에서 그래서 지표와 지구 내부인데 지구 내부를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층이 4개가 있었어요. 지각, 그쵸, 멘틀,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에 내핵이 있었습니다. 지각의 특징은요. 제일 얇아요. 두께가 제일 얇아요. 그 다음에 고체예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륙, 해양. 그쵸? 그 다음에 멘틀은요. 여러분 선생님 조금 모질라니까. 그 다음에 멘틀은 지구 부피의 전체 부피의 80%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체예요. 그 다음 외핵은요. 액체 상태로 추정돼요. 내핵은요. 고체 상태로 추정돼요. 그 다음에 지각과 멘틀 내핵 중에 가장 무거운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 내핵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구 내부 구조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여러분 지구 내부 구조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멘틀이죠. 자, 3번.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 뭐랑 뭐로 구분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했어.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 3개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화성암, 두 번째 퇴적암, 세 번째 변성암.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고 마그마가 어디에 식냐에 따라서 결정 크기가 달라져요. 결정 크기가 큰 거 심성암, 결정 크기가 작은 거 화산암. 자, 심성암의 밝은 거 화강암, 심성암의 어두운 거 반려암, 화산암의 밝은 거 유문암, 화산암의 어두운 거 현무암. 그 다음에 퇴적암과 변성암이 있죠. 퇴적암 특징 2개, 층리와 화석이 있고 그 다음에 쌓이고 다져지고 붙여져요. 뭐에 의해서? 광물 결정에 의해. 그 다음에 퇴적암의 또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 자갈이 굳으면 여암, 모래가 굳으면 사암, 진흙이 굳으면 셰일, 석회암이 굳으면 석회 물질이 석회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3번 변성암. 암석의 성질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변했어요. 그래서 특징 2개, 큰 결정과 그리고 염리. 염리는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생기죠. 자, 변성암은 선생님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자, 화강암이 변하면 변마암. 그 다음에 사암이 변하면 규암. 셰일이 변하면 편암 됐다가 편마암. 석회암은요, 대리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각을 구성한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 화성암, 그 다음에 퇴적암, 그리고 변성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석을 구성하는 주된 광물을 우리는 조암 광물이라고 하고요. 광물의 특징. 광물 특징 5개. 1번 색, 2번 조흔색, 3번 굿기, 4번 염산반응, 5번 자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나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그렇죠, 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나 성분이 변하는 현상은 풍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 풍화를 일으키는 거를 풍화작용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암석이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암석의 순환. 자, 마그마부터 시작해볼까요? 마그마가 식어요. 뭐가 돼요? 화성암이 돼요. 화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요. 뭐가 돼요? 변성암이 돼요. 변성암이 풍화되고 침식되고 운반돼요. 뭐가 돼요? 퇴적물이 돼요. 퇴적물이 굳어요. 쌓이고 다져지고 붙여져요. 굳어요. 뭐가 돼요? 퇴적암이 돼요. 다시 풍화 침식, 풍침운이라고 할게요. 풍화 침식, 운반이 되면 퇴적암이 다시 퇴적물이 되고, 퇴적물이 다시 굳으면 퇴적암이 되겠죠. 화성암도 풍화 침식, 운반이 되면 퇴적물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굳으면 퇴적암이 되고요.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뭐가 돼요? 변성암이 돼요. 변성암이 다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녹아요. 마그마가 돼요. 화성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요. 다시 녹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을 우린 뭐라 그래요? 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개념 적용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같이 정리하면서 여러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기의 구성 요소 중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요소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지구기 구성 요소 중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요소? 생물권이죠. 생물권. 지구기 구성 요소 5개,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있었죠. 자, 2번. 그림은 지표 부근의 지구 내부 구조를 나타낸 거래요. 지표 부근의 지구 내부 구조구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래요. 보니까 A는 해양지각이고 B는 대륙지각이래. 뭐지? A가 대륙지각이고, 그쵸? B가 해양지각이야. 근데 왜 이렇게 돼 있냐? 아, 모호면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모호면이 있으니까 모호면 위쪽으로는 지각이고 모호면 밑은 멘틀이고, 대륙 쪽으로 있는 게 대륙지각, 해양 밑에 있는 게 해양지각이 되겠죠. 그래서 A는 해양지각이고 B는 대륙지각 아니고, C는 멘틀 맞고, 모호면은 멘틀과 외액의 경계면 아니죠. 멘틀과 지각의 경계면이죠. 모호면 혹은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옮겨보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암석은 무엇인가요?
자,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마그마가 빠르게 식었어? 우리 아까 마그마가 빠르게 식었으면은 결정 크기 작죠. 그치? 그 다음에 감람석과 같은 어두운 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여 색이 어둡대요. 결정 크기가 작아요. 화산암이에요. 화산암이 어두운 거? 그렇지, 얘들아. 현무암. 우리가 어디에서 했어? 아까 여기. 자, 화성암에 마그마가 일단 식었어요. 여러분, 마그마가 식었어? 화성암이구나. 그 다음에 빠르게 식었어요? 화산암이구나. 그 다음에 어두워요? 현무암이구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선생님이 이거를 옆으로 좀 옮겨놨어요. 자, 다시 보실게요. 그린 가는 석회암이고 나는 편마음이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는 건데요. 자, 가 보실게요. 가는 퇴적암, 석회암은 퇴적암? 맞죠. 나는 변성암, 편마음은 변성암?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석회암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마음으로 변하나요? 석회암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마음이 아니라 얘들아 뭐야? 대리암으로 변하죠. 그래서 니은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 나의 줄무늬를 층리라고 하는데 편마음의 줄무늬를 층리라고 하나요? 편마음의 줄무늬는 층리가 아니라 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이 되겠죠. 됐죠? 자, 5번 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광물의 이름을 쓰래. 우리 광물, 조항광물 다양하게 배웠어요. 자, 기억하시면서 무색 투명하대요. 무색 투명하구나. 일단 밝구나. 석영과 방해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방해석보다 단단하다? 그럼 석영 방해석인데 방해석 아니고 답은 석영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 중에 하나다. 화강을 이루는 광물, 석영, 장석, 흑운모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답은 석영이 답이네 라고 보서 답은 석영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암석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토양이 형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토양이 형성되는 거, 얘들아, 토양이 형성되는 거 뭐와 관련이 있었어? 풍화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풍화를 찾는 거야. 자, 사암이 녹아 마그마가 되었다? 이거는 그냥 녹은 거니까 아니고. 현무암이 풍화작용을 받아 잘게 부서졌다? 풍화가 여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2번 일단 답이고 확인을 더 해볼게요. 석회암이 높은 열을 받아 대리암이 되었다? 얘들아, 석회암이 높은 열을 받아 대리암이 된 거는 그냥 퇴적암이 변성암이 된 거고 이 풍화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자갈이 다져지고 굳어져 여감이 만들어졌다? 이건 퇴적암의 생성 과정이니까 아니고. 마그마가 지하에서 식어 반려암이 만들어졌다? 이것도 화성암의 생성 과정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같이 풀고 있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특징 증거에 해당하는 걸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얘들아,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 첫 번째 해안선 모습 일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치해? 산맥 일치.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화석의 분포가 연결된다. 그리고 빙하 이동 흔적이 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자, 8번 넘어갈게요. 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판은 얘들아, 판은 어떻게 돼?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이니까 맞고 1년에 수센치 정도로 느리게 이동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자, 디귿. 지구의 겉부분은 하나의 판? 아니죠. 지구의 겉부분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 개의 판.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카, 아시아판, 그다음에 인도판 등등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대서양도 그래서 판이 겹쳐지는 거잖아. 경계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그래서 봐봐 얘들아. 판 여러 개잖아. 자, 전생의 화산대와 지진대, 판의 경계 분포를 나타낸 거다. 얘들아 이 사진이 나오면 화산대, 지진대, 그 다음에 판의 경계 얘가 거의 일치한다. 이거를 알고 가면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화산대는 대륙의 중앙에만 분포한데 대륙은 이게 대륙이니까 대륙의 중앙, 화산대 대륙의 중앙에 분포하나요? 아니죠. 아니고 화산대는 판의 경계에서 분포하는 게 조금 더 맞고 지진대는 대륙의 가장자리에만 분포한다. 여러분 뭐에만? 이건 사실 아니야. 근데 잘 봐볼게. 지진대는 대륙의 가장자리에만 분포하나요? 아니죠. 대륙의 가장자리에만 분포하는 거 여기 대륙의 가장자리에 분포하긴 하지만 대륙의 가장자리에만 분포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여기 중앙에도 여기 대서양 중앙에도 분포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죠. 3번. 화산대와 지진대 인치는 항상 일치한다? 얘들아 항상 일치? 아니죠. 항상 일치 아니고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어. 여기 화산대 지진대 항상 일치하진 않잖아. 그 다음에 4번. 대서양에서 지진대는 주로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얘들아 대서양은 선생님이 그때 여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서양 여긴데 그러면 여기 부분이 대서양인데 여기 그럼 대서양 지금 보면은 대서양 대륙을 포함하면 안 돼요. 바다. 대서양 여긴데 가장자리에 위치하나요? 얘들아 지진대는 주로 판의 경계라고 했으니까 판의 경계에 일치하는 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앙에 일치하죠. 그러니까 아니고 위치하고. 그다음에 5번.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가 일치한다? 선생님 여기에 써놨잖아요. 이게 여기 있었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얘들아. 10번 한번 봐보실게요. 그림은 우주에 있던 물질이 지구 대기로 들어와 지표로 떨어지면서 충돌해 만들어진 구덩이의 모습입니다. 우주에 있던 물질이 지나온 길을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그럼 선생님이 지구계의 구성 요소는 서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서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어요. 라고 했을 때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우주에 있던 물질이 자 봅시다. 우주에 있던 물질이래요. 얘는 그럼 어디에 있던 거야? 외권에 있었구나. 근데 대기로 들어왔다. 대기는 어디야? 기권에 있구나. 지표로 떨어지면서 충돌했다. 그럼 얘는 지권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물질이 지나온 길을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설명하라고 했으니 설명을 해보면 우주에 있던 물질은 외권에서 기권, 기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였다 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지구의 구성 요소끼리 상호작용하는구나. 그래서 외권, 기권, 직권이 서로 상호작용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번입니다. 자료 1은 화성암의 특징, 화성암이구나. 자료 2는 백의 용암을 이루는 암석의 특징을 설명한 거래요. 1번, 그럼 화성암의 특징을 봐볼게. 마그마가 빨리 식으면 광물 결정이 매우 작은 암석이 되고 천천히 식으면 광물 결정이 큰 암석이 된다. 즉,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는 식는 속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2번. 그 자료 2. 그림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천 아우라지 백의 용암으로 용암이 흐르다가 차가운 물을 만나 표면이 매우 빠르게 굳어 생긴 일단 힌트를 줬네. 빠르게 굳었대. 빠르게 굳어서 생긴
지형이다. 이 지형을 이룬 암석은 표면과 그 내부를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는 빠르게 생기긴 했지만 표면과 그 내부를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지형의 암석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차이나는 까닭을 자료 1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했죠. 이거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료 1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라 그랬는데 자료 1에서 광물 결정의 크기는 뭐에 따라 다르다 그랬어? 여기 있잖아.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는 뭐에 따라 다르다? 마그마가 식는 속도에 따라 다르다.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야. 일단은 마그마가 식는 속도에 따라 달라. 근데 마그마가 왜 식는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났을까? 용암이 이 뜨거운 물질이 용암이 흐르다가 차가운 물을 만났어. 그래서 뭐가 빠르게 굳었다? 표면, 아이고 너무 이제 많이 됐네. 자, 보실게요. 자, 그러니까 용암이 뜨거운 게 흐르다가 표면이 매우 빠르게 굳었구나. 아, 표면은 차가운 걸 만나서 빠르게 굳었구나. 근데 내부는 천천히 식었겠구나. 차가운 물 만났지만 표면이 빠르게 굳었지 내부는 그 정도는 아니구나 해서 여러분 다시 해서 정리를 여기다 해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백의 용암을 이루는 암석의 표면은 차가운 불을 만나 내부보다 차가운 물 만났으니까 내부보다 더 빠르게 식어 느리게 식어? 빠르게 식어 만들어졌다. 따라서 광물 결정의 이걸 이렇게 해볼게. 광물 결정의 크기는 표면이 내부보다 얘들아 표면이 내부보다 커 작아? 빠르게 식었으니까 작다 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답으로 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마무리가 됐어요. 박수 짝짝. 네, 길고 길었던 1단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구계부터 화산대와 지진대까지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했어요. 네, 문제풀이 하느라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중력과 마찰력 이런 것들 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1단원 드디어 길고 길었던 1단원이 끝났죠? 고생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